오늘도 날짜를 잊었네요. 하지만 우레기 혼자 밥 먹은 날은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구독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학폭위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위원장은 손에 쥐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딱딱했습니다. 김순자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잠시 뒤 위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실 증거가 더 있습니까?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 있던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학부모는 가소롭다는 듯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분 치매 진단받으신 분 아닙니까? 학부모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타고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순간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위원들의 눈동자가 순자의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쫓았습니다. 학부모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가져온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 못 하실 텐데요. 회의실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짓눌려 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학부모를 응시했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김순자의 손끝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병원 진료실 벽에는 엑스레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하얀 두개골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펜으로 사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김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관리 안 하시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펜을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괜찮아.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걸어 나갔습니다.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버튼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끊어지고 부재중 전화가 하나 남았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김순자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치매 악화를 막기 위해 문화원을 찾았습니다. 강의실 안은 밝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탁탁탁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휴대폰 수업이었습니다. 앞쪽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 강사였습니다. 노란 말풍선을 찾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말풍선 모양을 찾으려 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중년 여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찾았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자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다른 창이 열렸습니다. 찾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자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정란이었습니다. 여기 이거요. 정란이 손가락으로 김순자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아,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란이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엔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순자는 노란 말풍선을 눌렀습니다. 새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쓰시면 돼요. 정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키보드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응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응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글자도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안녕. 두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송 버튼을 찾았습니다. 김순자의 입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란이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안녕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손녀의 부재 중 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지민, 중학교 2학년, 올해 15. 며칠 전에도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 수업이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학교 잘 다니니? 너무 딱딱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지민아 할머니야, 오늘 핸드폰 배웠어. 전송을 눌렀습니다. 기다림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던 중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대박 크크크. 키읔키읔키읔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손녀가 기뻐하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톡 하신다고요? 완전 신기해요. 순자는 답장을 썼습니다. 응.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또 보냈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학교 다니고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15살 아이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요.
좋아. 썼습니다. 그것만 보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이제 자주 연락할게요. 김순자도 하트를 찾아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야 돼요. 사랑해요. 잘 자.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도 쓰고 싶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트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며칠간 김순자와 손녀는 매일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손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인스타 하세요? 거기에 사진 많이 올려요. 다음 수업에서 강사님께 물어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카페, 공원 벤치, 책상, 예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혼자였습니다. 손녀가 팔로우한 친구들의 계정을 눌러봤습니다. 손녀와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느 사진에도 손녀가 없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교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앞뒤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손녀가 있었습니다.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너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있는 사진이 많던데 친구들과는 안 어울리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순자는 기다렸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민아,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니? 없어요.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김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과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다르다고.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았습니다. 참으려 하는 소리였습니다. 지민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저 따돌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저랑 안 놀아요. 단톡방에서 빼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울어도 돼. 할미가 여기 있어. 손녀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만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하실까봐.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준호에게 김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문화원에 학교폭력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던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준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사는 김순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녀, 학교 단체 사진, 구석자리. 이야기가 끝나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신고를 하셔야 해요. 메시지, SNS 게시물, 스크린샷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증인도 있으면 좋고요. 김순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이준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게 남일 같지가 않네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샷 찍는 법, SNS에서 증거 저장하는 법,
우리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순간이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웃으며 김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문화원 낡은 에어컨이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막 김순자를 돕자는 제안을 마쳤습니다. 교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옥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키의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손주 있어요. 남일 같지 않네요. 도울게요. 오키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던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복잡합니다. 제가 관련 규정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죠. 교육청을 정년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서정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들을 파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란은 말을 마치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인사를 건넸습니다. 휴게실에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온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수집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짜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휴게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화이트보드 앞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매일 오후 3시 증거 수집이라는 문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드 위의 글자들은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결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문화원 휴게실에 들어선 한옥희가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요즘 애들 정말 무서운 걸 모르네. 오키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오키는 순자가 보여준 사진을 들고 무작정 학교에 찾아갔었습니다. 보안관에게 제지당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쉬던 오키는 사진 속 가해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자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뭘 봐요? 기분 나쁘게. 학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멀어졌습니다. 오키의 무용담에 휴게실 공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김순자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이거 밤새 찍어왔어요. 지민이 괴롭히는 애 맞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0대의 전혀 모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엉뚱한 사람의 계정을 밤새 살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그 애들이 아닌데요. 이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창피해요. 가해자 여자의 인스타 가서 사진 보다가 팔로워 버튼을 눌렀지 뭐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할머니라고 또 뭐라 하더라고요. 못된 것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스쳐갔습니다. 정란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지민이 가해자들 명단을 뽑아놨어요. 그래야 나중에 계정 이름을 바꿔도 우리가 알잖아요. 정란이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정리가 정말 대단하세요. 거기에 관련 자료 이름들도 넣어 주실래요? 준호의 요청에 정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정리된 화면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는 잘 정리된 증거 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실수는 어느새 잊혀갔습니다. 휴게실에는 다시 결연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소파에 앉은 채로 휴대폰을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조금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문자만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응, 지민아. 할머니야. 무슨 일 있어요? 지민아,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자. 학교 일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지민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싫어요. 엄마가 학교에 전화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아니야.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증거를 모았단다. 친구들이 너한테 한 일들 전부 정리했어. 할머니가요? 어떻게요? 혼자 한 게 아니야. 문화원 친구들이 도와주셨단다. 다들 손주 있는 분들이라 도와주셨어. 전화기 너머로 지민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무서워요. 할미가 있어.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한테 말할게요. 여전히 두려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응. 할머니 믿어. 전화를 끊고 김순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느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캡처 사진 하나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어요.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날짜, 출처, 다시 맨 아래 장. 어머니, 응,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뭘? 이걸로 학폭위가 실제로 열리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미.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위원회 앞에서 말해야 돼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요. 며느리가 지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하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김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 목록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며 거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조차도. 김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끊어졌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무언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김순자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학폭이 가능하대요.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괜히 확인하러 다녔어요. 죄송해요. 김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김순자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지민이가 직접 나가야 해요. 가해 학생들이랑 같은 공간에서요. 사실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잠깐 김순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섣불리 결정하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야겠지.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메모지를 다시 집었습니다. 지민이가 결심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어머니 서류 잘 보관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순자는 손녀 걱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학교 갔다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 애가 걱정이구나.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민이 잠든 후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자료만으로도 학폭이 진행은 가능하지만 증언이 있어야 확실하다던데. 아내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안 친했을 뿐이라고 하면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가 없을까? 그날 밤 지민 아버지는 노트북을 열고 지민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살폈습니다. 게시물들을 지나 좋아요 목록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이 눈에 걸렸습니다. 새 학교 첫날, 떨리지만 화이팅. 지민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환영해. 우리 같은 반이야.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송, 하, 은, 같은 학교, 같은 반. 전학생. 혹시 아버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하은 학부모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요. 그럼 선생님이 연락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발 그것만이라도. 긴 침묵 끝에 대답이 왔습니다. 일단 물어는 보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지민의 부모는 낯선 집 앞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거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민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석 달 넘게 모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하은의 아버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를 끌어들이시겠다는 건가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은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애도 겨우 적응 중이에요. 압니다. 지민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그날 밤 하은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은아, 너 정말 본 거 있니?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따돌림 당할까봐 무서웠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주면 나도 왕따 당하려나?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 어머니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아. 이준호 강사가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모으고 정리하고 다듬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자료까지 있으면 기본 준비는 된 겁니다. 순자는 말 대신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종이 몇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가슴 앞에 가로로 안았습니다. 팔로 감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알았습니다. 신발을 벗은 것도 물 한 잔을 따른 것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탄 기억은 없었습니다. 순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 동전 몇 개, 손수건이 쏟아졌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 이불 위,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 현관 신발장 위.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 두고 내린 것인지, 정류장 의자에 올려두고 일어선 것인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민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눈빛, 교실 뒤편에서 들리던 낮은 웃음소리, 무슨 말이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지민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만 내려놓은 채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 자신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먼저 흔들렸고 그 다음에는 숨이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다가 지민의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 그저 손을 등에 올렸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당분간 자리부터 바꿔달라고 하자.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아. 우선 그것부터라도.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모습이야. 말이 조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한 번 더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김순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옥희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생각해 봐요. 고맙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것만 간신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문자 알림이 켜졌습니다. 서정란 씨였습니다. 모임에서 항상 노트에 꼼꼼히 적고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오던 사람. 한 번은 김순자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꼼꼼히 적느냐고. 정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버릇이 됐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고 김순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문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자료 정리에 강박이 좀 있어서 중간중간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어요. 김순자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긴 숨과 함께 휴대폰을 가슴 앞에 모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문화원 탁자 위에 서정란 씨의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클리어 파일 2권, 분류된 메모지 묶음까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였습니다. 이준호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핵심 자료만 다시 모아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원 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크게 가라앉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아들과 지민이 왔습니다. 저녁을 먹던 순자의 손이 탁자 위에 그냥 놓였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일을 망치고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결국 지민도 그 일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에게는 가능성조차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 주세요. 저 학 포기할게요.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불을 더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는 게 내 역할인 게야. 위원회까지 이틀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탁자 위의 자료는 처음보다 부피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할 것들만 남은 오히려 더 단단한 자료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란 씨가 그걸 보았습니다. 잠깐 순자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복사본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잠시 말이 멈추었습니다. 어디에다 갖다 버리셔도 문제 없어요. 하하하. 웃음소리가 휴게실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따라 웃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난 채로 웃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교육청 건물 3층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김순자, 지민, 아들,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김순자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가족이 걸어왔습니다. 송하은과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 어머니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은이 지민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 들어오시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지민이네 가족과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마음 맞는 애들끼리 어울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지민이가 친구들의 장난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 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아이가 3달 동안 매일 울며 지낸 일을 예민하다고 치부하시는 건가요? 지민의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가의 학생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안 놀아준다고 찡찡거리는 걸 학폭위까지 여는 건 우리 애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는 과한 처사입니다. 지금 이 증거들을 앞에 놓고도 고의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민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던 그때 김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셨나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이 있어서 어제 일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울면서 집에 오던 날부터 증거를 찍고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3월 16일. 진짜 친구들만이라는 글과 함께 지민이를 뺀 단체 사진. 4월 3일. 체육 시간. 지민이 운동화를 화장실 변기에 던져둔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가해 측 부모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비아냥거리던 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르신, 기억이 흐릿하신 분이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김순자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먹은 약 이름도 금방 까먹고 어떨 때는 우리 아들 얼굴도 낯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울면서 연락 올 때마다 나도 같이 울면서 여기 다 적어놨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우리 강아지 억울한 거 아무도 몰라줄까봐. 사진 찍고 글자도 하나하나 눌러서 저장했어요. 늙은이가 핸드폰 배워서 한 거라 사진이 좀 흔들리고 글씨도 틀렸을 건데.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 속 지민의 멍든 무릎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기억이 아니라 이 기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할지는 몰라도 여기 찍힌 날짜랑 사진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치요? 가해 부모들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일주일 내 통보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김순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따돌림이 인정됐어요. 서면, 사과, 특별교육, 학폭 기록까지요. 지민이는 괜찮니? 지금 제 품에 안겨서 울고 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니야. 너희가 잘했어. 너희가 잘한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순자는 그렇게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수마다 초록 잎이 무성했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은이랑 카페 갔어요. 사진 보내요. 사진 속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둘 다 이쁘네. 하트 이모티콘을 찾아 눌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은 둘뿐이지만 천천히라도 괜찮아지겠지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김순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깜빡거리는 게 줄었다기보다는 뭔가 할 일이 생기니까 정신이 좀 또렷해지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 아는데 요양원 이야기 조금만 더 이렇게 지내봐도 될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좀 더 지켜봐요.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지민이가 휴대폰에 어머니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세요? 나의 히어로래요. 히어로? 그게 뭔데? 영웅이요, 영웅. 허허허허. 김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영웅. 순자는 그 단어를 작게 읊조려 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